그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이었다. 내 나이 63. 늙은다고 해도 눈물까지 말라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이틀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엄마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늘 말이 없던 분이었다. 소리 높여 화내는 법도 없고 남의 험담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그렇게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온 엄마는 결국 세상을 조용히 떠났다. 그런데 그 조용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에서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릴 비밀이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골함을 정리하려고 손을 댄 순간 바닥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딸까. 무언가 떨어진 듯한 소리였다. 나는 유골함을 살짝 기울여 보았다. 작은 구멍 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종이를 펼치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쉰 뒤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 아니다.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폭발음이라도 울리는 듯 했다. 온몸의 기혈이 쓰러져 가는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거라고? 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생기면 내가 가장 아꼈던 나무 상자 안을 열어라.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 나를 지켜준 아버지. 평생 한결같았던 엄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나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결국 종이를 다시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가 아꼈던 나무 상자. 그 상자는 치장대 맨 아래 서랍에 있었다. 수십 번을 본 상자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때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란 봉투가 있었고 그 봉투 위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진수야. 이제부터 너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이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엄마와 꼭 붙어 서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의 아버지. 김태성. 나는 사진을 세게 움켜쥐었다. 김태성. 난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의문 하나가 떠올랐다. 엄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어려서도,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둘은 함께 있는 모습이 따뜻했지만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게 단지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어지러웠다. 나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편지였다.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써 내려간 긴 편지. 나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읽었다. 진수야. 너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너의 아버지 태성은 군인이었다. 내가 23이던 해에 만났다. 그는 매우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너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태어난 아이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어온 사람은? 편지는 계속되었다. 태성은 너를 보고 싶어 했지만 너를 낳기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절망 속에서 혼자 너를 낳았고 살아갈 희망이 없던 어느 날 너의 지금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내 사정을 알고도 너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금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준 은인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진수야, 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나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하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내 두 아버지 모두 너를 사랑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의 비밀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이 진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승우였다. 내 동생. 형. 아버지 좀 이상해. 집에 와줘. 그 말에 심장이 멈출 듯 했다. 나는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진수야, 내가 그 상자를 열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아니어도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수야, 너는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널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걸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줬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삶의 무게를 느끼며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피보다 더 강한 건 함께 살아온 시간과 쌓여온 마음이었다. 엄마의 비밀은 결국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묶어주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의 유골함을 다시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알겠어. 걱정 마. 난 두 아버지를 모두 사랑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했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